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이가 인구수가 현재 5천만 대이지만은 그것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부동산이 서울로 점점 모이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곳 쪽으로 점점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게 상주 인구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 여기 있거나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중심으로 앞으로 뭐 전국의 핵심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잘 되는 데 중심으로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나 모든 공실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공이 심각할 정도로 심지어는 서울조차도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온라인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게 우리가 약간 소득이 적거나 약간 못 살 때는 밖에 나가서 다 사야만 해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뭐 스마트폰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클릭만 하면 다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온갖 종류의 상품이 다 있죠. 우리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마트 이런 부분도 위축되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완전히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직장도 이제 재택근무 중심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있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안 좋죠. 공실률이 많아요. 이것이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재택근무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딩에 거주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직주 근접, 그래서 빌딩 안에 이렇게 어떤 사무실이 있고 큰 빌딩 근처나 빌딩 안에 주택까지 같이 있는 그런 형태를 또 띠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중심의 이런 어떤 그 부동산이 지금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강남도 지금 음마 아파트조차도 떨어져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의 어떤 얘기만 나오면 음마 아파트나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노후화돼 있다거나 이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 때문에 다른데 어떤 강북에 있는 약간 이런 아파트보다 훨씬 엄청난 가격을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에서 바로 동호대교 바로 건너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삼성 아파트 같은데 남산타운 아파트 이런 데 있고 옥수동도 이제 거기 있고 그런데 되게 가깝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들만의 커뮤니티 이런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 강남 8학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강남 쪽이 도곡동, 대치동 뭐 이런 데죠. 개포동까지지만 이제 대포동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또는 교육 중심이 앞으로 강남에서 이렇게 제주도 중심으로 확실히 옮기고 있다. 유학생이 3만 명 가던 것이 지금이 이게 1만 명대로 그나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뭐 초중고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대학을 제주도에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기러기 아빠 되지 않고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초중고 대학교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수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의 유명 대학들이 이제 분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뭐 거기서 자체 이제 이렇게 사립대학이 됐든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하면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자기
미국 같은데 이렇게 유명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영주권을 얻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직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90몇 프로 정도의 어떤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서울 1, 2생활권 아닙니까? 1, 2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 탔다 갔다 그냥 당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가지고 얘들 보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는 뭐 거기가 또 관광 어떤 지역 아닙니까? 이전에 1,500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도 한 1,380만 정도 얼추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데 내국인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예전에 360만까지 갔단 말이에요. 관광을. 지금 현재 오늘 날짜를 보니까 오늘 날짜를 160만 정도 이렇게 조금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제주 관광 통계를 보면 1158만 9천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1115만이 들어왔는데 작년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영향으로 해서 약 43만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대학로에서도 그렇지만 외지에서라도 많이 들어와주면 거기서 소득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돈 뿌리고 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990만 1000만 정도 되고 외국인이 160만 164만 그래서 이 정도라면 외국인도 한 200만 조금 안 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연말까지 해서 한 1380만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대략적인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제주도가 관광객만으로 그러기엔 부동산을 전체로 제주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잘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몰리는 것은 부동산도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선호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호지역. 그 중에서는 이렇게 노영동이 선호지역인데 제주도에서 그냥 그 서울의 명동, 이렇게 강남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금융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제주동도 노영동 세계빌딩업계에서 노영 오거리가 제주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 관광객들에게 통장을 개설해주는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관광객들이 이제 이렇게 중국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미국 뭐 이런 데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금이 유치가 되면 거기서 이제 금융 중심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과기대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카이스트가 여기가 이렇게 아직 거기 들어오지는 않은데 정부의 정책을 따라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영어 잘한다 해서 필리핀 같은 영어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잘한다 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느냐 그러면 외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통역 같은 건 있긴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이제 발전하게 AI 휴대폰이 발전하면 통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웬만한 것은 다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이렇게 좀 복잡한 통역 빼놓고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냥 통역이 되어서 이쪽으로 들린다는 거죠.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일단 관광에 있어서 제주도가 일단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잘 되는 데만 잘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 투자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때 잘 되는 데만 잘 된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만 모인다라는 것은 신제주라 그러네. 거기만 잘 됩니다. 네,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길을
정부의 정책은 국제 어떤 금융 기지로 만드는 것인데 일단 학원은 있어요. 근데 뚜렷한 뭐는 없어요. 뚜렷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일단 거기에 제주도에 모이고 스타트업 과기대 중심의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학기술 대학교 이래가지고 거기서 영어는 뭐 자연스럽게 익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국내 대학에 국내 어떤 대기업들의 취업이 쉽다 이러면 이제 누구나 이렇게 뭐 이렇게 사관학교 거치는 것처럼 거기를 육군사관학교라든지 뭐 공군사관 해군사관 거치는 것처럼 거기를 거쳐가지고 해외로 굳이 나가지 않고도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걸 뚜렷한데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쪽은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살 길이 이제 과학기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원도 빈약하고 인구수도 작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이게 획기적인 활로가 열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협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네들은 학원 같은 거 학교를 안 하더라도 학교 언제 배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원에서 뭐 LCD 뭐 모니터다 또 이렇게 컴퓨터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수리 쉽거든요. 가정 같은 데도 다 보면 이렇게 뜯어 보면은 기판 있고 기판 몇 개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판만 이렇게 고장 난 것만 수리하는 수리원만 진출하고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면 되게 배우기도 쉬워요.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면 배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하는 어떤 그렇죠 고참이 잘하는 고참이 그거를 한 달 정도면 능숙해지지 않을까. 주요한 고장나는 부분이 콘덴서 중심이던데 콘덴서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거 수리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종의 반도체 관련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기판으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작동을 해. 선풍기도 그렇게 기판으로 다 움직여요.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기판 수리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쪽으로 이제 학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학원을 거기서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뭐 기판 수리만 있는 건 아닌데 거기는 한 15일은 배우겠던데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 고장나는 부분이 이렇게 거의 높은 프로테이지로 콘덴서가 몇 군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모이게 해서 뭐 세운상가라든 영산상가 거기서도 기판 수리하잖아요. 수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기판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수많은 상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학원부터 해갖고 과학기술이 뭐 뜬구름 잡기처럼 할 수 없으니까 현실 속에서 간단히 무엇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판 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운영이죠. 소프트웨어 로봇이다. 뭐 어떤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운영에 있어서 좀 발달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판 제작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파생 상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필요하고 이제 학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서울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에 딱 거기만 가면 모든 걸 다 수리하거나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제품을 수많은 이렇게 또 이렇게 수많은 상품이 이렇게 신기한 상품들이 수없이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울에도 그렇고 제주도도 이제 앞으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이제 거기서 자기네들이 모이기가 쉬우면 스타트업이 거기 많이 이론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스타트업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면 거기가 이제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를 키운다는 영어 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필리핀도 보시면 영어를 다 잘합니다. 그러고 보면 영어 잘하는 데가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수출 같은 거 무역 규모가 적은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거지 그거 자체가 국가를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수없이 유치하고 대기업들도 협력해서 서울과 제주도 같은 데도 학원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만이 아니라 일반 인문계 나와도 이렇게 과학기술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짧게 기존에 대학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듣기만 하면 누구나 이게 수리업에 진출하거나 수많은 물건을 만드는 이런 기판 제작이래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학기술 중심으로 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수리한 사람이 대학 대기업 들어가기 쉽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뭔 일이라 수많은 다양한 신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이제 그 금융 중심지로 바뀌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무엇은 없다. 관광객들이 지금 뚜렷한 결과물이죠. 1,500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잘 되는 데만 잘 됩니다. 그래서 노영 중심지, 노영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노영동이 금융 중심지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제주도의 명동, 강남이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편의시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마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가 있고 거기 또 막 드림타워 같은 이런 데도 호텔 같은 데도 있고 드림타워 같은 데가 만약에 이제 유락 시설로 좀 바뀌 유락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 놀고 먹고 자고 이게 이제 다 돼야 되네. 도박 중심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도박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뭐 볼링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놀러 가기가 좋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어떤 뒤편에도 식당가가 관광객들로 인해서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가 이제 먹자골목이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식당가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다 안 돼요. 외진 지역 가면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과학기술 영어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쪽으로 전체로 이렇게 서울도 모든 뭐 초중고 이렇게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 생활과학 누구나 이렇게 인문계를 나오든지 어디를 전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학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하거나 그런 학원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간단한 수리 같은 건 웬만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기식으로 무슨 과학기술을 가르쳐도 현실 속에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가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면 신상품 같은 것 여러 사람이 또 혼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스타트업 만들어하고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신상품이 나와야 되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기판 수리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일단 자기네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작동, 기판 제작, 그다음에 로봇 시대도 오니까 곧 지금 뭐 거의 다 왔죠 벌써. 로봇이 이렇게 사람을 상당히 대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고도의 과학기술 주식이지 영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어는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과학기술 정책. 그래서 제주도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서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교육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따지자면은 제주도가 일단 관광객이 있어서는 이렇게 희망이 있어요. 관광객이 있어서는 대학로도 많은 사람이 거기 거주하지 않아도 거기 와서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소비하면 거기 부동산 뛰죠. 핵심 지역 부동산 뛰. 뒤편은 좀 안 좋다 그럽니다. 이제 거기도 사람들이 이제 좀 뭐랄까 온라인 게임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생활적으로 생활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릭만한 물건 배달 오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인구수가 많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인구수가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엄청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투자를 유치하자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은 골고루 들어와야죠. 외국인들도 골고루 들어오고 범죄 같은 것이 없도록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에
범죄 같은 것이 없도록 이렇게 치안, 보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땅값은 이렇게 많이 확 올랐다가 중국인들 영향으로 해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제주도의 거주 인구가 지금 2023년 11월 70만 1047명에서 1070만 4,200에서 69만 9,251명으로 내려앉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1100명? 11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 2만 몇천 명 있는 것 같고, 중국인들과 베트남인들 중심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가까운데도 거기 뚜렷이 오지는 않고 있어요. 제주도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텐데, 희망은 있는데, 일단 제주도가 이제 홍콩이 이제 금융 중심지였다가 조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로 이제 완전히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조금 홍콩이 한 7분의 1만 되더라도 제주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금융 중심지로 바뀌려고 그러면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과학기술 학원 이런 것이 있고, 교육의 메카다 이러면, 교육의 메카라고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가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영어지만 해외를 진출하고 계시고, 유학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영동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이렇게 수입차가 굉장히 많아요. 노영동에. 노영동의 수입차가 그냥 막 그만큼 이렇게 소득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제2의 집으로 노영동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제 거기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출퇴근 시켜야 되잖아요. 아직 어린 애들은. 그래서 엄마가 거기 가 있고, 이렇게 아버지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 내려가, 이런 식으로. 주말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휴일이 많으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 방향이 이제 그쪽 방향인 것 같은데, 아파트도 예전에 비하면 약간 떨어져 내려서는 다시 회복세고요.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은 제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면 드림타워, 제주 드림타워가 땅값이 어떤 롯데 위에서 이것을 보시면, 롯데 관광개발 드림타워가 10년 사이 8배 가까이 땅값이, 토지 평가액이 올랐다. 전체 드림타워 전체 감정가액이 토지와 건물까지 해서 1조 8천억으로 추산. 2023년도에, 그럼 2024년도에는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만 해서, 토지라는 건 땅이라는 거니까 땅값만 해서, 제주도 그 뒤편에 이렇게 식당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기 투자했는데 그것도 있는데, 거기도 좀 있어요. 정원 오피스텔이라고 3층에 저희가 한 345평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가지고 건물 전체의 어떤 지분의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 11.3% 보유하고 있어요. 토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약간 오피스텔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는 10평짜리 갖고 있어도 토지 비율로 하면은 한 평밖에 안 돼요. 한 평이 2평, 한 평 반 이 정도밖에. 저희는 이제 거기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그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지금으로 봐서는 방향성이 만약 홍콩에 있어서 7분의 1 정도만 커지더라도 엄청난 그 폭발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홍콩 면적이 제주도의 0.6배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인구수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인종 구성은 홍콩인이 87%, 중국인이 5%입니다. 서울의 1.8배 정도의 크기라고 홍콩 면적이 합니다. 여기서 몇 명이 이제 거주하고 있느냐? 홍콩 거주인 2023년 중반 기준에서 750만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는 70만이 안 되죠. 조금 70만이에요. 70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하면 더 많은데 등록 인구는 70만이나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왔다 갔다 만약 며칠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도 거기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건 원룸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돈 있는 사람은 아파트나 거주할 오피스텔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주택 수요를 갖고 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투자 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 잘 되네, 이쪽에다 한번 뭘 차려보거나 건물을 살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홍콩이 약 750만이니까 제주도가 홍콩이 서울의 1.8배니까 서울의 인구가 거의 뭐 1000만에 좀 떨어졌긴 한데 엄청나게 거기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홍콩과 서울의 면적. 홍콩이 서울 면적이 1.8배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면적은 제주도보다 0.6배. 제주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구를 수용을 할 수 있을 때 꽤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만약에 지진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만약에 도피처로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뭐 기업의 형태로 들어오겠죠. 기업의 형태로 들어와서 거기서 들어오면 일본 자금도 또한 들어오고 일본 관광객들을 갖다가 좀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가까운 데가 지금 그 대만 이런데, 그다음에 어떤 싱가포르도 많이 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도 이쪽으로 유치를 할 필요한데 소득의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동남아시아 쪽도 많이 들어오긴 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 쪽이라든지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여기 거주를 그러니까 등록 거주, 외국인 등록 거주를 해서 2만 몇천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은 특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유치가 쉬운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콘서트도 거기서 이렇게 K-팝이라든지 콘서트 거기서 많이 열고 이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핫플레이스 같은 요인을 준다는 거죠. 핫플레이스 같은 와야 하는 이유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회성 행사냐 아니면 지속적인 핫플레이스냐, 일회성이 잠깐 반짝 핫플레이스냐 아니면 지속적인 핫플레이스냐, 그런 것이 숫자가 많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인구 유입이 제주도에 많다 보면은 이게 부동산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우리나라 학령 인구를 심각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강남 쪽에 이제 전세 거주 수요, 이게 어떤 그쪽에 수능 중심으로 해서 전세 거주 수요가 앞으로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생기는데,
당장에 2024년도인데 학령 인구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시면은 앞으로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령 부동산이 떨어져서 강남 부동산부터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거기 전세 수요가 없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찾는 사람은 적고 전세 수요가 많다. 그러면 거기가 폭락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 아까 그 인구 교역의 중심지가 현재 강남 중심에서 제주도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거든요. 유학을 3년만 갔는데 지금 10,000명 정도밖에 안 가요. 제주도에서 영어를 없애 주니까 그래서 그쪽 이 부분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강남을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강남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커뮤니티 형성하고 대학교 수능중으로 가고 해외로 유학하는 이런 코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쪽으로 여기 제주도로 바뀌었고요. 기러기 아빠 되느니 초중고를 여기서 다니고 그냥 대학교만 이렇게 미국 가서 이렇게 진출하는 좀 진학률이 90 몇 %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이걸 선호를 하게 되고 왔다 갔다 112 생활권이라서. 학령 인구가 6세에서 17세까지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어요. 2020년도에 우리가 41만 2천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게 보면 시도별인데 시도별은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로 봐야 돼서 통계청 건데요. 통계청 자료에 어떤 자료가 아니에요. 2024년에 학령 인구가 매년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시도별, 성별 학령 인구인데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2023년도에 530만에서 20만으로 줄어들었고요. 2025년도는 500만으로 줄어들어요. 2026년도에는 500만이 깨지고 2027년도에는 470만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29년도 되면 44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0년도에 43만 7천이었는데 2024년도 보면 39만대 40만대 깨졌죠. 2027년이면 불과 몇 년 후에요. 34만으로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도 이게 30만으로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죠. 2023년도 이렇게 되면 20만대가 30만대 깨지고 28만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저출산이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강남 쪽을 선택을 이제 못하게 됐고 꼭 전세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출산 플러스 교육 중심이 강남에서 제주도로 옮겼다. 그 다음에 해외 유학 가던 것이 3만 명 가던 것이 10,000명을 줬다. 원인이 뭐냐? 제주도라는 거죠. 제주도.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남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깨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깨졌으면 거기가 강남 아파트가 보면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강북에 비해서 여기 강 건너만 딱 들어도 저도 이제 장촌동에 사는데
주변에 저 양수동 쪽에 가면은 남산타운 있고, 그 다음에 동호대교 딱 넘거나 한남대교 넘거나 그런 곧바로 강남 압구정 아파트, 반포 아파트 들어가는, 거기는 뭐 가격대가 몇십억 단위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 하나 딱 건너면 되는데, 생활 편의로만 따졌을 때는 방남 파라곤을 빼놓고 굳이 거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새는 다 배달을 다 해줘서, 클릭만 하면 배달을 해줘서 굳이 마트도 안 간답니다. 요새는 백화점도 안 가고. 그런데 가는 사람만 간다는, 백화점 다 명품 중심으로만 잘 되고 양극화 돼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이 미국 같은 데서도 백화점 많이 망해져. 우리나라도 같이 이게 뭐 쿠팡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알리바바 들어오면, 지금 들어올 것 같죠. 알리 뭐 테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직접 들어오는 방법, 직접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뭐 더 심해지겠죠.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게, 그렇게 되면 자영업도 상당히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다 갖다 주는데 누구 굳이 뭐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갔을 때는 또 덩달아서 에 따라서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귀찮이죠. 네, 귀찮죠. 갖다 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도 앞으로 강남이 깨지고 지역별로 잘 되는 데만 잘 된다. 이런 부분을, 홍대 같은 데는 좀 잘 되고, 근데 신촌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죠. 신촌 같은 데 죽쓰고 있고, 주요한 상권이 다 뭐, 심지어는 강남조차도 앞에 공실이, 대로변에 공실이 지금 좀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더불어서 이게 젊은 층이 가서 많이, 늘 아무래도 나이 먹은 층은 좀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젊은 층이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수요도 지금 엄청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다가 이렇게 그렇죠.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령 인구가 왜 중요한가? 학생 감소 수요, 학생 감소가 2013년 287만이었던 국내 대학 경수가 10만 명 줄어들까지 33년. 그래서 10만, 대학생 수가 287만에 268만으로 떨어진 감소 속도가 이렇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예전에 2014년 287만이었는데 현재 230만 정도로 떨어졌어요. 약 50만이 줄어버린 건데, 그만큼 학령 인구가 얘기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지금 폐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학생 수 급감, 대학 입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죠. 그래서 전문대 대학교 신입생 충원은 총 91.4. 그래서 일반대 100% 충원율 100% 채운 대학이 이렇게 21.7% 그치고 나머지는 정원 미달. 전국 대학 10곳 중에 8곳이 정원 미달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대학교도. 그러면 사람도 그렇죠. 대학생만 그럴까요? 대학교 내에서는 자기네들 이렇게 들어와야 이제 등록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사람 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을 거죠. 많이 들어오는 인구수 그만큼 서울에 있는 대학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 지방 부동산이 이렇게 앞으로 유기가 여기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이렇게 대학교가 폐교가 많고요. 지방 부동산이 상업 사람이 있어야지 뭐 물건을 사고, 온라인에서 다 사버리니까 굳이 지방도 다 배달 다 100% 돼요. 그래서 제주도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영업자 붕괴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심화될 것 같긴 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구수 줄든 말든 간에 많이 들어와서 사주면은 자영업자가 활성화되겠죠. 제주가 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타워 뒤편에 골목 식당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어요.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 드림타워의 롯데개발에서 자기네 자체 발표를 한 것이 땅값이 10년 새 8배 올랐다니까 올해까지 해서 9배 올랐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거기 갖고 있어요. 팔려고 그러죠. 이렇게 상속으로 받았는데 가족이 다 공동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팔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거기 있으니까요. 유편에게 이거 유튜브에 위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가 단순히 관광객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거주 인구를 늘리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상주 인구 거주 등록 거주 아니더라도 왔다 갔다 외국인들이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지금은 일본밖에 없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여기 딱 중국이 있긴 해요. 중국인 투자 유치, 투자 이민 제도가 있는데 그걸로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적어도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원룸 이런 식으로라도 있더라도 자주 있으면은 계속 모텔에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어렵죠. 호텔에 사는 사람. 일본 쪽에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어. 이게 미국 쪽도 많이 들어오면 좋죠. 우리나라 지금 미국 쪽도 많이 들어와서 미국 쪽이라 이제 뭐 다른 데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단 휴양 도시로서 관광 휴양 도시로서 하고 또 돈까지 모이는 금융 중심지로 바뀌고 또 거기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연구 단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거기 이제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거기 쓴단 말씀이죠. 이런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광 중심지로 바뀌려면 단순히 어떤 그냥 우리 자연관광 좋으니까 와서 봐라 이게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가 뭐 관광 천국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를 발달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거기는 만약에 홍콩이 7분의 1 정도로만 내줘도 우리나라가 홍콩이 7분의 1이면 몇입니까? 750만이니까 70만, 100만이 좀 넘는 거죠. 부동산 폭발이죠 뭐. 그게 만약에 금융 중심지로 바뀌게 된다.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제주도를 이제 금융 중심지로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육성하고자 원한다면 달러 이제 전쟁 계주로서 가능성이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우리나라 다른데 지금 부동산 투자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인해서 투자할 강남 부동산도 이제 완전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도 잘 되는 데만 잘 된다. 안 되는 외곽 지역은 안 될 것이다. 당장에 지금 5천만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향성 앞으로 10년의 방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다가구나 뭐 이렇게 연립주택 이쪽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양극화되어 있어요. 고소득자하고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요새 많이 쫓겨나고 있죠. 자영업자도 붕괴되고 그들이 이제 어디 가서 창업을 하거나 소득을 뒷받침을 대기업 퇴직자들이 뭐 30대도 나오고 40대도 나오고 그럴 텐데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고소득 받다가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기술이 마땅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창업을 하지만 창업을 한다더라도 신상품을 내놓고 그걸 판매를 하는데 이게 안 됐을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회사 차린 사람은 소수랄 거라면 대부분 자기 어떤 기술과는 상관이 없는 자영업에 진출하려고 할 거는 할 게 뭐가 없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기판 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가지고 신상품을 만들어 갖고 시장에서 그거 수요가 있어야죠. 사주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온라인에 그러면 수많은 신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창업을 굳이 자영업자 아니더라도 다른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좀 가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이 그래도 자영업에 진출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뚜렷이 기술을 안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학원을 정부 차원에서도 대기업 차원에서도 학원을 많이 만들면 그렇죠. 이게 이런 기반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수많은 상품을 신상품을 만들어보는 학원들 직접적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학원을 만드는 것 학원에서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뭐 수도를 수리한다 하수도를 뚫는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그것도 공급 방향이 될 수도 있죠 앞으로. 그거보다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과학기술 중심으로 학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전체적인 방향 흐름은 과학기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봇 시대에 등장, AI 시대에 등장, 기술을 가진 나라 그렇지 않은 차이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력 차이는 앞으로 크고 수출 전선에 있어서 수출이 예전에 LG 같은 데도 스마트폰 생산했지만 좀 무너졌잖아요. 삼성만 하고 있는데 삼성도 언제 잘못됐지.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잘 판매가 되면 그게 나오겠어요.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러겠죠. 중국이 엄청난 생산력을 보이고 있고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도 앞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스코어는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대기업 몇몇 군데 의존하기보다는 수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신상품이 나오고 이런 게 좋다라는 거. 대만 같은 중소기업이 많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그들의 물건을 사주는 이런 게 있어요. 수많은 신상품이 나와야지 그 나라 수출 경쟁력 이런 경쟁력이 외국 상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지적재산권 강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기술 함부로 막 도둑질할 것을 갖다 쓰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뭐 어때 그 기술인데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돈을 거쳐서 기술 개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기업조차도 이제 이런 것을 기술을 우대해서 적절히 사주는 이런 조치가 대기업을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대기업은 그 기술을 뺏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토양을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당장엔 이익이 되겠지만 기술 갖고 올 기업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인재를 널리 구한다. 이렇게 해서 인재를 구하고 기술을 사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다 그 기업에게 돈 되는 기술은 다 그 기업으로 갖고 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필요하다. 수많은 자영업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국가가 발달하기엔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무엇을 할 것인가 뜬구름 잡기 갈 수는 없는 거고 창업을 해갖고 납품을 하되 대기업 납품이잖아요. 그럼 해외 수출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수많은 신상품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팔아줘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에서 대부분 다 하거든요. 이렇게 밖에 대리점 내가지고 딱 판매를 하기에는 중소기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 경로라는 게 필요하니까 유통 판매자님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다른 제품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신상품 나왔다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줄 유통점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없단 말씀입니다. 온라인 같은데 옥션 같은데 거기서는 거기서 물건을 내놓고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와서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그 중소기업이 일일이 뛰겠습니까? 몇 군데는 누가 어디 가서 팔죠? 박람회 같은 게 열리면 좋겠지만 적도로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돈도 많이 들죠. 이렇게 비용도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 차원에서든 대기업 차원에서든 적절로 이렇게 한국의 신상품을 적절히
소개를 해주고 기술을 소개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을 갖춘 나라 갖추지 않은 나라가 아니고 완전 획기적으로 틀려질 거라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